며칠 전 친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멍해졌다. 평소처럼 일상에 몰두하며 살다가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모든 것이 잠시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언제나 낯설고 그 끝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든다. 죽음은 우리가 준비할 틈도 없이 찾아와 그동안 쌓아온 일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갑작스럽게 단절시킨다. 사실 죽음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 순간이 다가오면 항상 당황스럽다. 우리는 자신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산다. 내일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이미 정해진 엔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앞에서 늘 서툴고 미숙할 수밖에 없다. 죽음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죽음을 잊고 살아가지만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죽음은 단지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죽음은 우리 삶의 순간을 각성하고 다시 알아차리게 만들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 도서, 죽음, 이토록 가깝고 이토록 먼의 저자는 산자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현상 가까이로 다가가보는 시도를 감행한다. 죽음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보는 엄청난 모험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진다. 저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철학자의 철학자라고 불리며 그가 죽음에 대해 제시한 생각들은 왜 죽음이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지,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지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죽음을 생각할수록 왜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게 되는 걸까? 장켈레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 삶의 무의미이며 우리 전 존재의 취약함, 생성의 덧없음, 인간적인 것, 일반의 허망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실존의 독특한 색조와 표정을 부여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하려고 한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죽음은 인간의 사유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결국은 모두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평생 일만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 재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결국 사라지고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허무함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인생에서 한 번쯤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 죽음을 피하려는 것은 결국 삶의 진실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종착지를 모른 채 길을 떠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행의 끝을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장켈레비치의 철학에서 죽음은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다. 죽음은 우리가 언젠가 사라질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장켈레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무형으로 돌아간다는 이 위협이 삶의 긴장을 유지해준다. 사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가까이 마주한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보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젊음과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을 가졌지만 그 대부분을 낭비해 버린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살아간다. 학생들은 공부를 미루고 어른들은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일을 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거나 건강과 상황이 변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시간의 한계를 일깨우고 그로 인해 우리가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도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맞이하며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반 일리치는 러시아 제국의 법관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부의 통증을 느끼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죽음은 그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그가 누리던 사회적 지위, 명성, 물질적 부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관계가 진실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가족, 친구, 동료들은 그에게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고 아내는 오히려 그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직장 동료들은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를 치료하는 의사들조차도 이반 일리치의 병을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의학적으로만 다루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음을 깨달았고 이는 그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결국 그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스스로 묻게 되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사회적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진정한 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일까? 죽음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라고 재촉한다. 인생이 죽음으로 흘러가기 전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실천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장켈레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의 희귀함 덕분에 그리고 무의 바로 가장자리에 있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유일함 덕분에 물건의 값이 올라가고 어떤 가치가 부여되듯이 짧은 유예와 거의 결코인 단 한 번의 순간이 생성을 가치 있게 한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특히 시간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 만약 1년 뒤 죽는다고 생각하면 남은 1년은 지금까지의 1년과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원래 1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갔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출근해서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고 퇴근에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평범하고 반복적인 하루였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안에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뒤따른다. 그렇게 그저 흘러가듯이 살아가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보이고 따라하기 급급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1년 뒤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가득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세상에 널린 수많은 외부의 가치들에 가려 본래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처럼 죽음은 내 인생에 위대한 에너지를 선물하기도 한다. 죽음의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죽음을 진지하게 깨닫게 된다면 삶에서 두려운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나 경제적 문제 등은 죽음이라는 생각 앞에서 그저 사소한 일들로 느껴질 것이다. 죽음의 길은 결국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길을 나 홀로 걸어가야 하기에 돈이나 명예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본래의 나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치열하게 추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죽음은 본래의 나로 살아갈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얻게 된다. 죽음은 확실한 결과이지만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시간에 맞춰 제한되고 계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전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죽음의 불확실성은 우리 삶에 더 많은 자유를 준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 올 것인 죽음의 확실성과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죽음의 불확실성 사이에 인간의 삶이 자리해 있다. 이 불균형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매 순간이 소중해지며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실천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 이처럼 죽음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고 그 선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즐거움을 찾는 다양한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더 길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요소가 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장켈 레비츠는 말했다. 인간의 운명은 유연하다. 살아있는 자가 생명력이 다했다고 해서 혹은 말하자면 그 두루마리가 다 풀렸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유한한 능력에 맞서 무한히 싸우고 우리의 고갈된 힘에 고갈되지 않는 용기로 맞설 자유는 우리에게 남아있다. 도서, 죽음, 이토록 가깝고 이토록 먼은 다른 모든 인간에게는 확실하지만 1인칭인 나 자신에게는 불확실한 사실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실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이다. 철학자 장켈 레비츠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숲속에서 다양한 길을 탐색하고 질문하며 발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켈 레비츠는 우리에게 숭고하고 놀랍게도 간단한 신비, 감춰져 있지 않은데도 그 어떤 피조물도 간파할 수 없는 이 신비, 이상하리만치 간단하고 눈부신 신비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 자신의 삶을 처음인 듯 놀라며 새롭게 보게 해준다. 왜 내 삶이 정해진 죽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는가?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파헤쳐보고 싶은 독자라면 도서, 죽음, 이토록 가깝고 이토록 먼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